여러분들 회사에서 엑셀로 매일 시간 보내는 게 이런 거잖아요. 이런 이상한 구조를 이렇게 전처리하는 거, 또 원하는 형태로 분석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제 이 모든 거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행수와 열수만 넣어주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데이터가 변환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환된 데이터를 이런 형태로 바꿔주는 것도 자동으로 할 수 있고, 심지어 중복되는 조건에 대한 처리도 이런 식으로 값만 넣어주게 되면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데이터 정규화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로우 데이터는 새로 쌓기 형태로 구조화된 데이터일 때 이후 가공이 용이해진다 라는 개념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상단에 띄워드린 링크를 통해서 저번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65 수식을 통해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규화 시켜주는 사용자 함수를 함께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여기 우리가 흔히 로우 데이터로 만나볼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형태고, 특정 항목, 여기서는 과일이 되겠네요. 과일 항목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재구조화한 그런 형태죠. 하지만 이런 데이터는 다른 분석을 하기에는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 쌓기 형태로 데이터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 텐데요. 바로 우측에 보이는 이 표 형태이죠. 그리고 이 표는 365 수식을 통해서 자동 변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왼쪽의 데이터를 오른쪽의 데이터로 자동 변환해 주는 함수를 함께 만들어 볼까 합니다. 우선 함수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요, 범위를 설정해주고 로우 값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헤더라고 불리우는 이 값들이 한 줄일 때도 있지만 여러 줄일 경우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컬럼이라고 해놨던 이 지표, 요 왼쪽에 이 열이 하나일 때도 있지만 여러 개로 작성되어 있는 데이터 형태가 있단 말이죠. 근데 수식에서 그거를 어디까지가 칼럼이고 행이다를 알려주지 않으면은 이 컴퓨터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요것들을 지정을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헤더가 3줄이다 4줄이다 뭐 그럴 때마다 이 표가 거기에 맞게끔 이런 형태로 변환되는 수식이에요. 그래서 칼럼도 마찬가지로 뭐 한 개일 수도 있지만 2개, 3개, 여러 개일 수 있겠죠. 여러 개가 되면은 그 값들을 다 칼럼 값으로 가져오고, 또 헤더도 뒤에 세로 형태로 이렇게 쭉 나열을 시켜줘서 값을 이렇게 2차 배열 형태로 있는 값을 1차 배열 형태로 쭉 나열해주는 형태, 이 형태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함수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는 예시 데이터인데 행이 2개 그리고 열이 1개인 데이터니까 이렇게 설정해 주는 게 맞겠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왼쪽의 열 값이 쭉 중복되어서 세로 쌓기로 형태로 나오고, 또 이 행값 2개도 쭉 중복값으로 나오게 되어서 각각 한 줄이 하나의 데이터를 의미하는 데이터로 변경이 됐죠. 이 형태의 데이터가 로우 데이터로 적합하다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함수를 같이 작성을 해볼 건데요. 먼저 파라미터를 어떤 걸 설정할 건지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해줘야겠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3개의 파라미터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어레이라고 해서 데이터 이 범위를 넣게끔 했고요. 그리고 로우 값 몇 줄인지, 그래서 2줄이라고 여기 참조하게끔 해놨는데 이 로우 데이터를 참조하게 했고요. 그리고 컬럼 값이라고 해서 몇 개의 리스트 칼럼이 있는지 그걸 또 입력할 수 있는 파라미터, 그래서 총 3개의 파라미터를 할당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을 표 헤더라고 제가 지칭을 할 거고요. 이 부분을 리스트라고 지칭을 할 거고, 이 부분을 값이라고 지칭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의 세 개의 섹터라고 할까요? 이 세 개의 섹터를 각각의 변수로 할당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 값 2, 그리고 컬럼 값 1, 그리고 어레이, 이 세 개의 파라미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 각각의 세 개의 범위를 먼저 정의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표 헤더 같은 경우는 수식을 이렇게 썼습니다. 먼저 이 앞부분은 앞서 그 할당했던 그 변수 부분이고요. 뒤에 이렇게 수식이 되어 있는데 드랍 함수와 테이크 함수를 활용해서 이 배열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뜯어보면은 먼저 테이크 함수로 테이크 함수로 어레이 값에서 로 행 값이죠. 행 값이 지금 2니까 이 두 개의 행을 먼저 가져오게끔 해서 이 배열을 가져온 다음에 이 앞부분에 쓸데없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을 잘라내기 위해서 드랍 함수를 이용했는데, 이 공간도 지금은 칼럼이 한 줄이니까 이렇게 한 칸이지만 칼럼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개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다 쓸모없는 공간이겠죠. 얘가 헤더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동적으로 처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드랍 함수에서 콜 값을 넣어 가지고 한 줄만 없애게끔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헤더 값을 가져왔고, 마찬가지로 리스트도 똑같은 원리로 가져왔어요. 어레이에서 컬럼이 1이니까 먼저 첫 번째 열만 갖고 온 상태에서 이번에는 없애야 되는 그 행이 두 줄이죠. 그래서 로우 값을 드랍으로 빼주는 형태. 그래서 이런 리스트 값을 갖고 오게 되었고요. 값은 마찬가지로 드랍 함수로 이 헤더도 날리고 리스트도 날리면 값이 되겠죠. 그래서 드랍 함수를 써가지고 로우 값과 컬럼 값을 없애준 형태. 그렇게 해서 총 3개의 변수를 먼저 할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표 헤더가 지금 이런 식으로 두 줄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뭐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지금 예시에서는 두 줄로 되어 있잖아요. 얘를 하나의 행으로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얘를 하나의 행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했을 때 바이콜 함수가 있죠. 바이콜 함수.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걸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놓고 바이콜 함수를 활용해서 이 범위를 먼저 선택을 했어요. 이 범위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람다 함수를 이용해서 텍스트 조인, 그래서 얘랑 얘를 그냥 합쳐버리면 구분이 되지 않으니까 중간에 얘랑 구분할 수 있는 구분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구분자로 저는 이 유니차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 유니차 유니 캐릭터 30번 제가 자주 쓰는 구분자긴 한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구분이 되고 있는 형태라고 전에 다른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유니 캐릭터 30번을 이용하시면, 뭐 30번 말고도 여러 개 있는데 저는 그냥 편의상 30번을 습관적으로 쓰다 보니까 하여튼 뭐 요걸 쓰게 되시면은 이런 식으로 합쳐져서 뭐 중간에 뭐 다른 구분자는 없지만 구분자가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이게 이제 유령 문자라고 해서 그 너비 값을 갖지 않는 문자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요 사이에 구분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분자를 토대로 텍스트를 조인시켰죠. 그래서 하나로 합치게 된. 그래서 여기 2D에서 1D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건 뭔 의미냐면 이런 거를 2차 배열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형태 n 곱하기 n 배열이죠. 이 2차 배열을 1차 배열로 변경시켰다 라는 의미예요. 지금은 1 곱하기 n 배열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2차 배열을 1차 배열로 만들었다라는 의미인 거고,
그래서 표 헤더를 이런 식으로 하나의 행으로 만들었고요. 리스트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열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금 뭐 어차피 한 개니까 뭐 굳이 처리해 주지 않아도 되지 않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지금은 예제가 그래서일 뿐이고 나중에 뭐 예제가 달라지게 되면 뭐 컬럼이 여러 개일 수도 있죠.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바이로우죠. 이번에는 바이로우 함수를 이용해서 이런 식의 그 배열이 있을 때 이렇게 조인을 하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하나의 그 열로 데이터를 만들어 준 거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2D에서 1D 형태로 바꿔주는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헤더와 리스트를 하나의 그 1차 배열 형태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형태로 요거는 뭐냐면 얘랑 얘를 AND 기호로 묶어준 거예요. 얘랑 얘를 AND 기호로 묶어주게 되면 얘는 이제 옆으로 퍼져 있는 배열 형태고 얘는 이제 아래로 퍼져 있는 배열 형태인데, 묶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조합할 수 있는 값들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애플 기억 A, 애플 기억 B, 뭐 애플 니은 C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이 되었죠.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쳐줄 때 그냥 합치면은 구분자가 없으니까 나중에 구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까 썼던 구분자 있죠. 그래서 그 구분자로 유닛 캐릭터 30번 가운데 넣어준 형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1차 배열이 2차 배열이 되었어요. 그쵸? 얘네는 다 1차 배열이었는데 2차 배열 형태가 되었죠. 그리고 얘를 다시 투콜 함수를 씁니다. 투콜 함수는 투콜 컬럼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의 열로 만드는 함수거든요. 이렇게 2차 배열을 다시 또 1차 배열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투콜 함수를 쓰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요 배열들이 쭉 하나의 열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애플 기억 A가 하나의 셀에 들어있고, 물론 그 사이사이 구분자가 들어있을 거고요. 그런 쭉 모든 그 경우의 수가 나열되는 형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구분자를 기준으로 열로 스플릿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은 하나의 셀에 애플 기억 A가 들어있는 형태지만 우리가 이 사이에 구분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구분자를 기준으로 열로 스플릿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스플릿을 하는 그 공식이 이거예요. 이제 뭐 제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많이 보신 익숙하신 형태일 텐데, 그 구문은 영어로 치면 수거처럼 외워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reduce 함수와 vstack 함수를 조합한 형태, 혹은 뭐 hstack을 조합한 형태로 쓰임새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스플릿 함수도 그 구문을 통해서 구현을 했고요. 물론 이 방식만 있는 건 아니고 조금 더 다른 방식도 있는데, 그 방식이 설명하기가 좀 더 난해하고 어려워서 저도 이 방식을 좀 자주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reduce 함수와 vstack 조합을 이용해서 이 배열 값을 하나씩 반복해서 작업을 할 건데, 어떤 작업을 할 거냐 해서 텍스트 스플릿을 할 건데 열로 이 문자를 기준으로 나눌 거다. 그래서 하나 그 적용된 값을 vstack으로 요 a 값을 쌓게 했잖아요. 요 a 값은 각각의 결과값이니까. 그래서 모든 결과값이 쌓이게 되는 거고, reduce 함수는 초기 값을 넣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가 빈칸으로 넣었기 때문에 맨 첫 번째 그 행에 오류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볼까요? 이렇게 NA 값이 나오고 빈칸이 나오면서 이렇게 필요한 불필요한 행이 하나 생기기 때문에 얘를 없애주기 위해서 드롭 함수를 마지막에 덮어준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은 다시 또 한 개의 열로 만들었던 그 배열이 두 개의 열로 또
2차 배열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리스트가 만들어진 형태가 된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 리스트가 여기서 여기까지를 의미하는데요. 여기 첫 번째는 이 칼럼에 해당되는 것들이고,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각각의 행에 해당되는 것이고, 모든 그 경우의 수가 나열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어려운 건 다 끝났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였고, 리스트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는 값 데이터도 여기 옆에 붙여줘야겠죠. 값 데이터는 단순히 그냥 투콜 함수를 붙여주면 됩니다. 투콜 함수를 붙여주게 되면 얘가 참조하고 있는 값이 B35니까요. 요거죠, 요거. 원래 이렇게 2차 배열 형태로 있던 값이 다시 1차 배열 형태로 바뀌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그 H 스택으로 합쳐준 거예요. 얘랑 이 리스트 값과 값 데이터를. 그렇게 되면 이런 형태의 배열이 최종적으로 나오겠죠. 그 배열이 이 형태이고요. 그래서 검산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나온 배열하고, 이거는 원래 저희가 처음에 봤던 거 제가 좀 띄워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산을 해보면 얘 한번 봐볼까요? 바나나 기억 A는 3430이네요. 그래서 바나나 기억 A는 3430. 네, 맞게 잘 데이터가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하나 더 봐볼까요? 요거 레몬 니은 C는 2430. 레몬 니은 C 2430. 네, 이렇게 해서 모든 데이터, 요 데이터가 총 몇 개였죠? 개수도 한번 확인해 보죠. 30개였네요. 요 행수가 30개면은 잘 된 거겠죠? 딱 봤을 때, 네, 30개라고 나오네요. 이렇게 30개.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가 잘 변환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형태로 이제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두게 되면 다음부터 다른 분석을 하기 쉽겠죠. 뭐 여기서 이제 함수를 적용해서, 원래는 이제 애플 형태로 분석되는 피벗 형태였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자음 형태, 한글 자음 형태로 뭐 정리를 한다던가, 여러 형태로 이제 데이터를 뭐 가공하거나 조작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 형태가 좋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전 영상을 안 보신 분이 있다면 이 함수를 가져가셔서 그냥 쓰시는 것도 크게 무리는 없지만, 그 개념적인 것들을 잘 알고 계신다면 더 활용을 잘 하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전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형태를 다시 또 요 피벗 테이블 형태로 자동으로 변환해 주는 과정. 오늘 저희가 한 거는 언피벗 형태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제가 썸네일에서도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이 과정이 언피벗 테이블 형태예요. 그리고 이 테이블을 다시 이걸로 가져오는 게 피벗 테이블 형태고요. 그래서 이 변환을 자동으로 해주는 수식을 둘 다 알려드릴 건데, 다음 영상에 이어서 이 과정을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 과정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과정을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